그럼 우리 김승주 그룹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승주 그룹장님 음성과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줌 미팅 여기 해강 로터스 그룹의 그 그룹 세미나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늦은 시간에 또 현실을 극복하고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M을 만나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이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이게 전달을 해서 그분의 건강이 좋아지고 삶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매우 만족스럽게 이제 생활과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데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속해 있는 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제 검증되고 입증된 성공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이 성공의 8단계는 뭐냐 하면은 조직을 갖다가 빌딩하는 거,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공의 8단계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와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상적 시스템은 조직을 매니지먼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처음 생겨서 1년에서 3년까지는 기초사업 설명에 대해서 많은 강사와 기초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비디오도 내고 해가지고 기초사업 설명을 쭉 전달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출범한 지 3년 정도 돼서 성장 속도를 갖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시스템 강의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시스템 강의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 강의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의 8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결단. 이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러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꿈과 목표라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무엇인지,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는 게 인간인데, 이 정신세계를 활짝 꽃피워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은 어떻게 이 꿈이 생성이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꿈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현실에 급급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활짝 꽃피워야지 인간의 이 정신세계도 활짝 꽃피워주게 되는데, 이 꿈을 갖다가 꽃피워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꿈을 일깨워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해아 아래에서 민주주의 해아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정한 자유,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해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자유와 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자유는 다르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해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한번 느끼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그 북한을 갖다 탈출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소중한 건데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해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기본권이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권이 해결된 사람들이 있고 기본권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한 달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기본권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과 기본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본권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현실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여자분들, 내가 남편 눈치 안 보고 부모님한테 20만 원, 30만 원에도 꾸준히 용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게, 그거는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보통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봤지만은 아이한테 먼저 돈이 들어가요? 부모님한테 먼저 돈이 들어가요? 여자분들 뭐 비상금 한 50만 원 이렇게 딱 꽁쳐놨다가 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빠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가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부터 돈을 쓰잖아요. 그런 게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 걱정 없이 이사 한번 가봤으면, 자동차 할부금 걱정 없이 내가 자동차를 바꿀 수 있었으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 그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 감옥 안에서 자라나면은 그 자유롭지 못한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고 이 꿈이 일깨워지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활짝 꽃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신세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뇌는 1350g이에요. 1350g. 근데 원숭이의 뇌는 350g이에요. 그런데 이 원숭이도 이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350g의 뇌도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이 뭐예요? 본능적인 삶이에요. 본능적인 삶.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도 똑같이 꿈이 일깨워지지 않고 정신세계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 정신세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350g의 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가장 큰 본능은 식욕과 성욕이에요. 식욕과 성욕. 원숭이도 배고프면 바나나 까먹는 식욕이 있고, 자기들의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는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350g의 뇌, 꿈이 일깨워지지 않은 사람, 정신세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먹는 거에,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먹는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맞으면 공감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뭐가 맛있다고 그러면은 거리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자동차 타고 가서 먹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이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마시는 즐거움.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동주의 파전. 이렇게 이 먹는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면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정신세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먹는 즐거움보다 마시는 즐거움이 더 좋고 이 마시는 즐거움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성욕이에요. 요즘 얼마나 뭐 난리가 납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완화돼 가지고 이제 노래방 또 전국적으로 또 다 펼쳐지면은 뭐 가정주부들 유부녀들도 또 나가서 또 노래방 가서 팁 받고 노래 같이 하고 같이 놀아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욕 이 성욕이 요런 것들이 아주 우선시되면은 좀 어려워진다. 제가 그 운동하러 이제 아침에 가면은 뭐 아침에 그 새벽에도 막 BMW, 벤츠, 포르쉐, 뭐 에쿠스 정말 좋은 차들 타고 오는 그 동네 유지 사장님들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맨 여자 얘기밖에 안 해, 진짜로. 여자들은 남자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게 그, 그 성욕, 그 식욕과 성욕이 우선시 되면은 안 되는데 사람이 정신세계가 꽃피워지고 꿈이 일깨워지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일깨워지고 정신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스티븐 코비박스가 말하는 첫 번째가 자아의식이에요. 두 번째가 상상력, 세 번째가 양심, 네 번째가 독립의지. 요 네 가지가 인간에게만 있는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다. 첫 번째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이 자아의식을 발동해 가지고 줌 미팅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아의식을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위대한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의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그 바쁜 삶에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좋은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 부러져갖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병원에 누워서 다리 부러져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만약에 동물에게 자아의식이 있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돼지가 자아의식이 있으면은 더러운 우리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누워 있을까 하면서 꿀꿀거리면서 뛰쳐나가겠죠. 인간만이 자아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두 번째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사장님들. 이 상상력은요, 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도 갔다 과거도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성공한 사람들, 지금 현재에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성공할 사람들은 다 이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노먼 빈센트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머리로서 상상력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이 비전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PT를 꿈꾸고 SP를 꿈꾸고 GP를 꿈꾸고 PP를 꿈꾸고 PM에서 성공한 모습을 꿈꾸는데, 그 비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으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행동을 해 나가시면은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건 외우세요. 비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상상력.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상상력이,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 문화의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두 번 창조된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천연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두 번 창조가 돼요. 한 번은 머릿속에서 한 번 창조가 되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창조가 되는 거죠. 한번 이 볼펜도 처음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한 가지 색밖에 안 나오는 검은색 볼펜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검은색도 넣고 파란색도 넣고 빨간색도 넣고 하면은 참 좋겠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삼색 볼펜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2차적인 생산이 나타나서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똑같아요. 머릿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PT를 갈 것이고 언제까지 CL을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꿈을 설정해야 되는 꿈.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꿈 얘기밖에 안 해요. 꿈 얘기밖에 안 해요. 네트워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메이의 덱스트 예거인데, 덱스트 예거는요 늘 하는 얘기가 Have your dream, have your dream. 꿈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한번 해보냐 하면은,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한복희 사장님 그 매장 운영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 한복희 사장님 일산 매장에 찾아갔을 때, 한복희 사장님 그 조그만 사무실 방 안에 그 보물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갖고 싶은 집도 이렇게 오려서 붙여놓고 자동차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거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은 다 알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어저께 성공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줌 미팅 했잖아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 첫 번째 두루마리서부터 10번째 두루마리까지 그냥 쭉 실천하면은요, 그냥 성공하는 거야. 근데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드림 리스트라는 걸 한번 작성을 해봐야 돼요. 드림 리스트. 드림 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이 꿈 목록. 꿈 목록. 그래서 내가 정말 살면서 꼭 갖고 싶은 거. 이거 다 지워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꼭 갖고 싶은 거. 그걸 갖다가 처음에 첫 번째 to have.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1번서부터 20번까지 꼭 적으셔 봐야 돼요. 우리 김명주 사장님 오늘 꼭 적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1번서부터 20번까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적으라 그러면 20까지 적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여행지. 저는 거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경 보러. 샌프란시스코는 야경이 멋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딸하고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꼭 같이 한번 보러 가자는데 아직까지 못 갔는데, 이렇게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을 1번서부터 20번까지 꼭 적어 나가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뭐 사실 뭐 살갑게 이렇게 와이프한테 해주는 사람도 되고 싶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20가지. 근데 제가 십몇 년이 됐는데도 이거 20가지를 다 못 적었어요. 다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적을 때는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가족들한테 어떤 찬사를 받고 싶은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인생의 방향성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to b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to do. 하고 싶은 거. 1번서부터 20번까지. 이걸 오늘 꼭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PM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야 하면서 요 꿈을 설정을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꿈을 우리가 설정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꿈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이 꿈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내가 설정한 이 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 수는 없다.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꿈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꼭 설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꿈과 목표 설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드림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드림 리스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1번서부터 20번까지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이거는 꿈이에요. 이건 꿈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 꿈은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 꿈은 뭐냐면은 해강 어소시에이션. 저는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강 어소시에이션
인재개발원 만드는 게 제 꿈이잖아요. 인재개발원. 만평의 부지에다가 여기다가 세미나장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장님들 오셔가지고 놀고 먹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김영준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만평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게 이 해강 인재개발원인데, 이게 막연히 갖고 싶으면 그냥 꿈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인데 향후 5년 안에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됐어요? 기한이 설정이 됐어요. 기한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연한 꿈에서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꿈만 꾸지 마시고 정확히 기한을 정하셔가지고 목표로 탈바꿈 시켜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결실로 맺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이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이 결실을 맺으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직급도전이 필요하다. 직급도전 없이는 비전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IMM이면 내가 언제까지 VP를 갈 거야? 이걸 갖다가 기한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한. 지금이 11월이니까 내가 뭐 지금 IMM이신 사장님은 다음 달까지 정말 VP를 갈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과 목표 설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꿈이 설정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딱 되신 분들은 이제 결단이 이제 딱 내려지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결단이라는 게 그냥 아유 나 사업 한번 해볼래, 이게 결단인가요? 아니죠. 결단과 결심은 달라요. 이 결단 끊을 단자야. 이 딱 마음 먹고 비전이 가슴에 딱 내려간 다음에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의 상태가 되는, 신념의 상태가 결단이다. 신념의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 파트너가 그리고 내가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이 PM에서 결단을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뭔가, 꿈과 목표가 설정이 되고 결의 결단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명단이 있어요. 명단. 자연스럽게 결의 결단한 사람은 명단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명단을 작성. 그래서 사장님들이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사장님들이 후원하고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 그 쇼도 플랜 책에서 뭐라고 나와요? 금배 있고 은배 있고 빈배 있잖아요. 근데 빈배에다 시간 쓰면은 어떻게 인생 뻐꾹새 우는 거예요. 시간만 겁나게 쓰고 성과가 없어. 그런데 금배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금배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딱 이거죠. 첫 번째 잠깐만요. 요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꿈과 목표 설정이고, 두 번째 결의 결단이고, 결의 결단된 사람은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명단이 있어요. 명단 작성해야 돼. 요렇게. 그래서 파트너들이나 누군가가 이 명단이 있나 없나 이거를 컨펌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그리고 내가 금벤지 은벤지 빈벤지 이거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분이 직급이 높고 낮고가 필요 없어. 뭐냐 하면은요, 스폰서가 개최하는 세미나, 미팅에 참석을 해요. 이런 줌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금배예요. 근데 사업은 겁나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풀세트 끊고 막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미나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빈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예전에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했고, 보통 옛날에 이제 직급이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최고 직급 다이아몬드 가보고, 근데 그룹장도 하고, 센터 120평짜리도 하고, 얼마나 진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정말 매출을 잘 끊는 사람인데, 잘 끊는 사장님들인데,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 그때는 이제 1박 2일 세미나를 했었죠. 1박 2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뭐 어디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조직은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런 스폰서가 개최하는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지 미팅에 참석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들의 볼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파트너가 그리고 내가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결단 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 명단을 작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여기 뉴스킨 출신 사장님들 많잖아요. 103호 강의실로 막 초대했잖아. 그런데 요 꿈과 목표 설정, 결의결단, 명단 작성 그 다음에 뭐냐면 준비된 초대란 말이죠. 이 준비된 초대는 뭐냐면은 지금은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주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풀려서 우리 해강그룹도 이제 다음 달부터 세미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된 초대는 뭐냐면 그냥 우리 PM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가 드시게 하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적어도 3종 세트는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뭘로? 세미나로 아니면은 스폰서가 있는 센터로 아니면은 미팅 자리로 초대를 해서 플랜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된 초대가 이게 뭐냐면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 쇼더 플랜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쇼더 플랜. 쇼더 플랜인데 자 보세요. 쇼더 플랜이에요. 그래서 STP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든지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가운데 정관사 더가 붙었겠냐고요. 그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초대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PM에서 준비된 초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소비자로서 먹고 파워, 리스, 액티 3종 세트 먹고 그 먹고 반응이 있는 분들, 반응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해야 된다. 그 다섯 번째가 쇼더 플랜이에요. 준비를 잘 시켜서 사업 설명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보세요. 자, 제가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고 있는데 성공의 8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다. 빌딩하는 거다. 만드는 것. 그러면은 내가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의 결단한 다음에 명단을 작성해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이 명단 작성에도 사업할 사람이 있을 테고 소비자로 먹을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이 명단 작성할 때 여러분들
뭐 이 사람은 할 거야, 저 사람은 안 할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모든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다 써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야쿠르트 갖다 주시는 아주머니도 쓰시고 구두 닦는 아저씨도 쓰셔야 되고 모든 분들을 다 쓰셔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쓰셔야 돼요. 이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1번 김명출 이렇게 글씨를 써야 돼요. 핸드폰에 있다고 안 쓰면 안 돼요. 2번 한성주 3번 뭐 김영임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이걸 갖다가 스폰서와 같이 미팅하면서 분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류된 사람들을 갖다가 PM을 경험한 다음에 쇼도 플랜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쇼도 플랜을 한 다음에 이 쇼도 플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에. 그러면 여섯 번째가 이게 또 중요해요. 뭐냐 하면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 사업 설명을 듣고 돌아간 사람한테 반드시 48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프로치를 하든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팔로우업이 후속 조치다. 그래서 요 후속 조치에 이 후속 조치에 따라서 사업자가 되느냐 소비자가 되느냐 결정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 이 쇼도 플랜을 한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7번째가 뭐냐면은요. 카운셀링이에요. 카운셀링. 누구와 카운셀링이냐면은 스폰서와 카운셀링이에요. 스폰서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스폰서와 카운셀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라인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스폰서와 카운셀링 하지 않고 자기 혼자 PM의 비전을 보고 막 달아나기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달기 시작해. 이게 뭐야? 얼마나 좋아? 막 해바라기로 쭉 달아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여기에 오토십에 풀세트에 막 해서 쭉 달아나가.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영업이에요. 영업. PM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한 사람보다요. 이렇게 많이 한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해서 라인 터지면은 PM은 기가 막히게 한 라인만 내려가도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업할 수 있게 스폰서와 함께 카운셀링해서 스폰서와 함께 이 사람을 팔로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스폰서와 카운셀링이고 마지막 8번째가 복제예요. 복제.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복제 사업이라고 그래요. 듀플리케이션. 이제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제라는 단어 안 쓰고 복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복사. 이거는 복제를 해요? 복사를 해요? 복제하고 복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복사는 원본에다가 복사를 계속 해내면은 나중에 그 복사가 흐리흐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복제라는 것은 원판은 변하지 않는 거야. 원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물줄기 본질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사가 아니라 복제다. 그래서 이 복제를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근데 요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이 할 수가 없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려면 있잖아요. 1대1로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은 안 들어. 그러면 가장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사업이라고 그래요. 팀워크 사업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말은 호일러라고 그래요. 호일러 법칙 아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사업이고 팀워크는 호일러 법칙이다. 그래서 연결을 잘 시키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한다. 그래서 누구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을 시키는 거냐면 스폰서한테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스폰서가 나는 여기 있고 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면 다 스폰서냐? 그게 아니다. 이 스폰서는 반드시 위에 직급자 사장님과 카운셀링을 하고 직급을 간 요 사업자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해 나갈 때 나와 같은 사업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 40분 동안 지금 제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성공의 8단계는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설정을 하고 꼭 기한을 설정해서 목표를 변환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셨으면 결의결단, 마음에 결단을 딱 내리셔서 뭐를 작성을 해요?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꿈 목록. 이거 꼭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단, 사업할 사람인가 소비자인가, 이 명단을 갖다가 한번 오늘 꼭 적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꿈 목록이 있는지, 소비자 사업자 명단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사업하는 사람인가 가짜 사업하는 사람인가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단이 작성이 됐으면 준비된 초대. 이제 다음 달부터, 아니 다음 달도 아니에요. 11월 13일 날 여기 수유센터가 이제 확장 이전해가지고 오픈 세미나를 할 거예요. 이때부터도 벌써 세미나에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된 초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준비된 초대는 PM에서는 일단 먹어본 사람, 먹고 반응이 있고 먹고 반응이 없고, 있거나 없거나 먹은 사람들은 다 일로 세미나로 초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 48시간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카운셀링, 그 다음에 올바른 복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마다 잘 해 나가시면은 이것이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오늘 성공의 8단계 강의 약 40분 조금 넘게 했네요.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